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오늘도 이 대한해운 이 가격적인 측면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, 또 앞으로의 이 주가 모멘텀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를 분석할 때 흥하해운을 빼놓을 수 없겠죠. 사실 흥하해운도 오늘 이 똑같은 이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 대한해운이 조금 더 이 변동폭이 작은 경향이 있죠.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제가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, 이 영업이익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흥하해운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흥하해운이 좀 더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준다. 자, 이런 점 말씀드렸는데, 향후 이 해운주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대한해운이 약 4%가량 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, 자, 아마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왜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. 사실 이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, 자,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주가 하락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유가와 해운주의 관계입니다. 자,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자,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해운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?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유가는 이 해운주의 이 비용으로 작용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적절한 이 상승과 하락이 아닌 이 강한 상승, 자,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를 할 테니까, 자,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 역시 하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금일 어떤 기사가 나왔냐? 자, 어느새 이 유가가 85달러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사실 최근까지 유가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어떠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아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, 자, 그 이후에 재차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하게 되고, 다시 하락하면 재차 상승하는 그런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해운주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왜 유가가 최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냐? 이 중동에서 미군이 이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전쟁 확전에 따른 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짙어졌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와 또 중국 이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이 전반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공급은 하락하고 이 수요는 증가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? 결국에 이 해운주, 특히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거나 홍해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상승을 하죠. 자,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이 화가 많이 난 상황입니다.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면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, 자, 바로 이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. 자, 선거 전까지 이 홍해 리스크를 해소할 건데, 이 미국의 이미지를 위해서 향후 이 몇 달은 이러한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. 자, 그리고 이 미국이 정말 크게 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, 자, 아마 주가 상승 모멘텀은 향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, 자, 이 현 상황이 어떠냐? 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세인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항상 이 지지율이 낮은 이 후보가 이 대통령에 있을 때 이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끌어올리거나 이 보복성 공격을 보여주면서 이 지지율을 높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주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, 자,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. 자, 물론 주식을 떠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그런 소식인데, 이 천명의 이 주식 투자자,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보면,
주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리스크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. 자, 일봉을 보게 되면 현재 이 11선을 벗어나면서 이 차트의 형태가 좀 무너진 상황이고, 이 내일 장에서 이 61선을 받아주면서 이 상승을 해줄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, 자, 주봉을 봐야겠죠. 자,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21선 구간인 2,000원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. 자, 하지만 이 추세를 살리면서 이 가기 위해서는 이 21선 구간에서 지지와 함께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게 베스트다. 자, 그래서 이 하락을 할 때 21선까지 하락이 이 마지노선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직까지 이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게 존재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는 이 적정 주가도 함께 산출을 해봤죠. 자,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리뉴를 해서 24년에 대한 전망치를 고려를 한 다음에 이 적정 주가를 구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EPS의 평균인 423, 자, 그리고 PER 평균이 5.075. 자, 이를 계산을 해보면 2146원 정도가 나왔죠. 자, 그리고 BPS와 이 PBR도 역시 이용을 해서 이 평균치를 구해보면 2130원 정도의 주가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이 약 2065원이죠. 자, 2065원을 구한 적정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이 모멘텀이 열려있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결국에 후티 반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대한해운의 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려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최근에 홍해 관련해서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했었죠. 자, 이 부분은 왜 그러냐? 이 중국이 이란에 이 후티 반군에 대한 억제를 힘써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받지 못했고, 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동반이 됐어야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다. 자, 그래서 주가 역시 이 강한 상승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런 이 이슈가 나오면 이 단발성으로 끝납니다. 자, 근데 이 주식시장이 좀 재밌는 부분이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죠. 자,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닌 이 장기화가 조금씩 되고 있으면서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될 것 같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이 되면 강제적으로 이 해운업의 경기 역시 이 호황을 만들면서 해상 운임도 증가하고 이 물동량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, 사실. 이 전일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친일이라는 민병대 이 공격에 미군 3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, 이 부분을 또 오늘 체크를 해봤죠. 자, 그래서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더 확전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홍해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이 모멘텀 역시 살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대내외적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. 이 정치적인 요소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, 자, 1월과 2월 달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7월, 8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. 7월 같은 경우 공화당 전당대, 8월 같은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자, 그래서 현재 이 후티 반군이 이 공격이 이 미국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처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, 지금 현재 대통령은 바이든이고 또 바이든은 민주당이죠. 자, 그래서 이 8월달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는 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 3월 혹은 이 4월부터 어떤 협상의 카드나 이 외교적인 측면을 이용할 것 같은데, 자, 그 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? 이 미국의 이 세계 경찰로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홍해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최소 이 3월이나 이 4월까지는 자, 후티 반군과의 이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끌벌적하면서 계속해서 자,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특히 이 BDI 지수와 또 정치적인 측면 연동해서 말씀을 드렸죠. 자,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
자, 이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을 해준다면 시기적으로 이 3월에서 또 4월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 홍해리스크 모멘텀 역시 비슷한 시기니까 이때쯤에 이 강한 이 상승폭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, 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, 이 트럼프 특징은 이 기후 위기가 허상이다, 또 석유, 이 화석 연료업체, 또 셰일가스 업체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이 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자, 그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인플레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를 낮추면서 자, 그에 관련된 비용 역시 낮아지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